제 이름은 권태하. 그리고요 1949년 음력 6월 21일 양력으로는 7월 16일 생입니다. 제가 우리 6.25 전몰 궁정 이후 자녀들이 사실 어머님이 개가를 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개가를 하는 분들은 공부를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받거나 그나마도 졸업을 못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개가 한 사람들은 할머니 밑에 아니면 할아버지 밑에 외가, 삼촌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18세가 되면 제적이 됐어요. 연금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무도 연고가 없을 경우는 그 유자녀한테로 넘어갑니다. 근데 유자녀가 18세, 만 18세 되기 전까지만 연금을 타고 18세가 넘어가면은 제적이 됩니다. 아무런 혜택이, 국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등록금이라든가 모든 건 대주는데 학교를 안 가면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의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93년도에 전국에서 붕괴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저는 제천에서 제천 단양 지역의 회장을 맡아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행동하기로 해서 그때 벌기대를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부처가 광복회관에 같이 있었어요. 그 후에 저는 그렇게 하고 제 직장이 있어서 직장 생활 때문에 계속 많은 시간을 뺏길 수가 없어서 딴 분한테 위임을 하고, 그분들은 계속 여러 번 이제 그런 걸기대를 하고 나서 2002년도부터 유자녀들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녀 수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연금을 추진했지만은 국가에서 연금을 안 하고 자녀 수당으로 지금 6.25 전몰 궁정 이후 자녀 수당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차적으로 93년도 했고, 그 후에 지나서 2018년도 저한테 좀 해달라는 도지부장이 저한테 제천 지역의 지회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버지요. 아버지는 1950년 음력 10월 23일 날 입대를 했어요. 6.25 전쟁 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몇 개월 후에 10월 달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1952년 12월 9일 날 연천지구에서 전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당시 5767부대, 지금은 춘천에 있어요. 아버지는 1사단 12연대 8중대 소속으로 연천지구에서 전쟁을 하셔서 전사하셨어요. 그거를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어머님이 누차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했을 적에 호적이 잘못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호적이 큰아버지한테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원적지에 가서 뛰어서 확인을 해서 이제 바로 호적을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아버지와 같이 마을에서 군대 가신 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살 때
제 기억은 뭐 그대로 순수합니다. 아버지 유해가 돌아왔어요. 군인 3명이 한 사람이 유골함을 내고 둘이 비는 참 많이 아주 어쩌셔가지고 이러셨는데 그날은 이제 동네 시골이니까 동네 분들도 와서 이제 유해가 온다니까 와서 사랑방이 있고 그 초가지붕에 방이 3칸이고 마루가 1칸이 있었어요. 그 마루가 1칸이고 옆에 사랑방에 있고 안방에 있고 국방에 있는데 어머니와 저는 국방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고 밑에서 부를 때는 우리 중에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초가지붕인데 방에 이제 재물이 차려져 있고 재상이 차려져 있고 아버지 유골을 함을 그 유골함이 내가 정확하게 안 간 이제 몇 년 됐어요. 몇 년, 한 10여 년 넘었는데 그래 이제 안방 그 책상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재상은 그 당시 재상은 나지막 한 게 아니고 그다음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어머니하고 저 큰어머니가 불어나 계셨는데 큰어머니가 왜 가후가 질린다는 얘기 깝깝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그래서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그 옆에 바로 우리 가운데 큰아버지는 집이 있었어요. 글로 가버리시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둘이 그 방을 지키고 이제 뒤에서 빈소를 지킨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 화장실에 간 순간 나름대로 나이 5살짜리가 겁이 질렸겠죠. 밤에 이제 뭔가는 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에 문을 열고 소리치니까 이제 그때 사람방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이렇게 하고 그 장사 지냈고는 기억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릴 때는 딴 사람은 아버지라는 소리 하지만 저는 평생에 아버지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당사자만 알지 그 회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어머니도 사실은 얼마 결혼 생활을 못 하시고 남편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하나만을 키우고 평생을 사셔야 되는데 왜 남편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는 뭐 이야기는 못하지만 평생을 두고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유적 증명서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성함이 신옥순 씨예요. 그리고 본적을 보면 경북 문경군 문경면 팔령리 302번지에 본적이 돼 있고 주소는 두항 제천군 제천읍 두항리 128번지. 이거는 단지 4260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이게 된 거예요. 유적증이. 그리고 여기 없으면 또 유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그 당시에 여기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암만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찾고 요거는 어머님의 도민증이에요. 여기 충청북도라고 돼 있죠. 그죠? 도민증, 충청북도. 그러네요. 네, 여기 도민증이 이게 어머니인데 여기 사진을 제가 띈 거는 큰아버지 동거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호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보면 권동진으로 돼 있죠. 네. 여기 한문이. 네네.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큰아버지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사실 좀 억울한 점도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유가족 증명서예요. 여기 군인 유가족 증명서죠. 여기 보면은 형, 권동진으로 돼 있죠. 네? 여기 우리 큰어머니 이 씨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 신옥순으로 돼 있고, 요 밑에 보면은 권진아라고 사촌 형이 들어가 있고 나는 없는 거야. 이미 출생해가지고 아이가 나이가 있는데도. 말이 안 되죠. 이러니 내가 이거를 알게 된 이후로 참 우리 아버지는 권익자 진짜거든요. 응? 이 군번이 이제 군번은 066-9510인데 하사 5767부대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여기 군인 유가족 기장 수요 기장이 있는데 기장이 어디 있는지 찾다 못 찾았어요. 여기 기장이 있어요. 요거는 아버지 화랑무공 훈장증인데 훈장이 2번 받은데 여기 훈장증은 하나로 이제 남아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버지 전사통지서. 아이고. 그죠? 네. 전사통지서. 무슨 전사통지서? 충북 제천군 제천읍 두항리로 되어 있어요. 5767부대. 이게 여기는 일중대로 되어 있는 계급 하사 군번 066-9510 권익진 상기 자는 통일 성업의 용전 중령급 단의 연천지구에서 전사함. 단기 4285년 12월 9일 단기 4285년 12월 10일 부대장 5767부대 부대장 정영호 큰아버지 앞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참 늘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나마 배운 고등학교라도 졸업 맡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 맡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사실 이 자녀들을 취업을 시켜줘요. 취업을 시켜주는데 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을 오다 갔다가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노무자밖에 없는 거야. 뭐를 알아야지 가서 사무직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이제 이런 점이 참 어른데 그분들이 나이가 70 중반이 넘어서 지금 이제는 다 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분들한테 나머지 인생에 그래도 이 자녀 수당이라도 좀 올려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 전몰 분기업 유족회예요. 그럼 6.25와 월남 참전과 연평 해전 외에는 전몰이 없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전부 전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오른 좀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그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유족들 전부 지금은 군에서 있었던 일, 경찰에서 있었던 일 이런 분들이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순직입니다. 순직인데 군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를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 2,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제일 돈을 보상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덜 받아. 3단계는 더 적게 받아. 좀 억울하잖아요. 생명은 다 같은 겁니다. 물론 뭐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동등한 조치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현재 물론 뭐 자식을 잃은 부모 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이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뭐 사람이 더 낫다 뭐 더 못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한테 혜택은 같이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